아타리 게임에서 같은 화면, 같은 액션을 눌러도 결과는 매번 같지 않습니다. 적의 탄환 위치와 다음 아이템, 작은 타이밍 차이 때문에 어떤 런은 오래 살아남고 어떤 런은 바로 끝납니다. 보통 DQ에는 이 많은 미래를 평균 Q 하나로 압축합니다. QRDQ에는 반대로 가능한 디스카운티드 리턴의 분포를 여러 퀀타일로 배웁니다. 이 영상에서는 평균 하나가 무엇을 숨기는지, C50T1과 무엇이 다른지, 퀀타일 리그레션이 왜 바서시타인 거리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57개 아타리 2600게임에서 어떤 결과와 한계가 나왔는지 차례로 보겠습니다. 두 액션의 기대 점수가 모두 1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첫 액션은 거의 항상 10을 줍니다. 두 번째는 절반은 0, 절반은 20입니다. 평균만 보면 동점이지만 목숨이 하나 남은 상황과 역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디스트리뷰셔널 RL은 리턴을 확률 변수로 남겨 하위 결과, 중앙 결과, 상위 결과를 따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이 분포는 환경과 폴리시가 만드는 결과의 무작위성을 표현합니다. 네트워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뜻하는 모델 불확실성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QRDQN의 차이를 보려면 먼저 C50T1을 봐야 합니다. C50T1은 리턴 축에 51개의 고정 서포트를 놓고 각 애텀에 얼마의 확률이 실릴지를 네트워크가 예측합니다. 벨먼 업데이트 뒤의 값이 고정점 사이에 떨어지면 인접 애텀으로 확률을 나누는 프로젝션이 필요합니다. 이 방식은 평균 Q 하나보다 훨씬 풍부하지만 서포트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정해야 하고 위치 자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로 침묵 51개는 고정한 채 사람 수만 옮기는 표현입니다. QRDQ에는 C50T1의 패러미나이제이션을 뒤집습니다. 각 출력은 동일한 확률 질량을 담당하고 그 질량이 노일 리턴 값 자체를 학습합니다. 타우가 0.1이면 아래쪽 10% 경계, 0.5면 미디언, 0.9면 높은 결과 영역을 가리킵니다. 논문의 기본 실험은 낸 기백 퀀타일을 사용했습니다. C50T1이 고정된 좌표 위에서 막대 높이를 바꾼다면 QRDQ에는 같은 크기의 구슬들을 리턴 축 위에서 좌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캐터고리켈 프로젝션 없이 분포의 위치를 직접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구슬은 자기 위치를 어떻게 찾을까요? 퀀타일 리그레션은 예측값보다 실제 타깃이 큰 경우와 작은 경우에 다른 가중치를 줍니다. 낮은 타우를 담당하는 출력은 낮은 결과 쪽에 자리 잡도록, 높은 타우는 높은 결과 쪽에 자리 잡도록 비대칭 페널티를 받습니다. 흔히 핀볼 로스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모든 출력이 평균 타깃을 따라가면 다시 한 점으로 뭉치지만 타우별 가중치가 다르면 각각 분포의 다른 누적 확률 위치로 흩어집니다. 이 방식의 이론적 장점은 바서시타인 거리와 직접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두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를 나란히 놓고 같은 타우 위치의 값끼리 거리를 재면 한 분포를 다른 분포로 옮기는 이동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퀀타일 근사가 1 바서시타인 거리 아래에서 최적의 위치를 찾는다는 성질을 사용합니다. C50T1의 캐터고리켈 프로젝션과 KL 더버전스를 섞는 대신 실제로 관심 있는 리턴 축의 거리와 학습 목표가 같은 방향을 보게 만든 것입니다. 순수 앱솔루트 에러는 공 근처에서도 기울기가 갑자기 바뀝니다. QRDQ에는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휴버로스와 퀀타일 가중치를 결합합니다. 오차가 카파 안쪽이면 제곱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고 바깥이면 선형으로 커져 큰 아웃라이어가 그레이디언트를 과도하게 끌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논문은 카파정인 스트릭트 퀀타일 버전과 카파질인 휴버 퀀타일 버전을 함께 비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더 강한 아타리 결과를 낸 것은 카파딜 설정입니다. 학습 트랜지션 하나를 보겠습니다. 현재 네트워크는 액션별 n개의 퀀타일 값을 냅니다. 타깃 네트워크도 리워드와 감마를 적용한 다음 상태의 n개 퀀타일 타깃을 만듭니다. 그리고 현재 값 하나와 타깃 값 하나만 짝짓지 않고 모든 조합의 페어와이즈 TD 에러를 계산합니다. 각 행은 현재 타우, 각 열은 타깃 샘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격자 전체에 휴버 퀀타일 로스를 적용해 분포가 벨먼 업데이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계산량은 늘지만 평균 벨먼 에러 하나보다 훨씬 많은 구조를 보존합니다. QRDQN이라는 이름 때문에 실행 때 반드시 위험 민감한 행동을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논문의 아타리 에이전트는 각 액션의 퀀타일 값들을 평균 내 기대 Q를 구하고 그 값이 가장 큰 액션을 고릅니다. 즉 행동 규칙은 기본적으로 리스크 뉴트럴입니다. 성능 향상은 단순히 겁이 많거나 과감해져서가 아니라 더 풍부한 학습 타깃과 표현이 밸류 러닝을 개선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분포 전체를 이용한 리스크 센서티브 폴리시는 가능한 확장이지만 이 실험의 기본 행동 규칙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논문은 5개 게임에서 하이 퍼포레머터를 고른 뒤 전체 57개 아타리 2600게임을 2억 트레이닝 샘플까지 평가했습니다. 베스트 에이전트 프로토콜에서 C50T1의 민과 미디언 휴먼 노멀라이즈드 스코어는 각각 701%와 178%였습니다. 휴버를 쓴 QRDQN-1은 915%와 211%를 기록했습니다. 논문이 말한 33% 미디언 스코어 인크러먼트는 178에서 211로 오른 절대 33%지 포인트를 뜻합니다. QRDQN-1은 41개 게임에서 휴먼 베이스라인을 넘고 54개 게임에서 DQN보다 높았습니다.
방안 전체 통계가 모든 게임의 해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논문의 온라인 평가를 보면 2억 프레임 뒤에도 하위 10% 게임에서는 모든 비교 알고리즘이 휴먼 스코어의 10%보다 낮았습니다. QRDQN 역시 DQN 계열이므로 오버레스터메이션 바이어스를 겪을 가능성이 있고 저자들은 더블 DQN 같은 개선과의 결합을 후속 과제로 남겼습니다. 또한 N200은 5개 트레이닝 게임에서 고른 설정입니다. 퀀타일 수를 늘릴수록 표현은 촘촘해지지만 계산량도 커지므로 새 게임에서는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검증해야 합니다. 새 게임에 QRDQN을 적용했다면 최종 스코어 하나만 비교해서는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시드와 리플레이 조건에서 DQN 또는 C51을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액션별 퀀타일 분포와 평균 Q, 선택 액션을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에피소드 리턴이 예측 퀀타일 아래에 들어가는 비율을 측정해 캘러브레이션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과 액션이 갈라진 장면을 리플레이해 낮은 꼬리, 중앙, 높은 꼬리 중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야 성능이 좋아졌다는 말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실패를 덜 했고 어떤 기회를 더 잡았는지 게임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